안녕하세요. 네, 제2편 좋은 배당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혹시 동생분 있으세요? 네, 저 남동생 있습니다. 너무 잘됐다. 그럼 남동생이 누나 나 요새 막 코스피 6천이라고 하는데 배당주 관심 있어. 어떻게 투자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사실 배당주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2030 세대들이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개별주에 투자를 하기에는 변동성을 감당을 못할 것 같거든요.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차라리 고배당주를 묶어둔 ETF나 펀드 같은 거에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정감 있고 변동성이 덜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TF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주식을 계속 리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개별주들을 관리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원래 처음부터 많은 자금을 넣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한 100만 원부터 넣어보고서 이 배당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점차 투자금을 늘려가는 식으로 접근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ETF나 펀드 위주로 시작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금액 자체는 적은 금액, 내가 잃어도 될 정도만 넣어보고서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자산을 넓혀가는 식으로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뭐 주식하면 패가망신 당한다 이런 편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도 직접 경험해보는 것만큼은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배당주든 뭐 실적주든 한 주라도 투자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럼 누나가 알려준 대로 배당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이제 배당주 투자를 좀씩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배당주도 많은 종류고 ETF도 정말 많다 보니까 어떤 배당주를 하는 게 좀 더 자기한테 맞는 투자법인지가 궁금해서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요즘에 뭐 MTS나 아니면은 사이트를 통해서 뭐 재무제표 같은 거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배당 성향인데, 제가 1편에서 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배당 성향 40% 이상인 종목들이 고배당주에 속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마 정도를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지가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순이익이 1000억 정도가 나는데 배당금을 400억 정도 배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40%의 배당 성향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냐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30%에서 60%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 기업의 이익에 비해서 배당금만 많이 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은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기업인지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제 배당 수익률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가 넘는 기업들이 고배당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 대비 배당금을 어느 정도 주는지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내려가게 됐을 때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배당 수익률만 봐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털도 같이 파악을 하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지 고평가돼 있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당 배당금 DPS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주주분들이 한 주당 얻어갈 수 있는 배당금을 의미해요. 내가 지금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주당 배당금에 따라서 배당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디서 봐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배당 성향은 약 3%에서 60%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과 DPS 이 세 가지 정도를 지표로 삼고서 종목을 선정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사실 쓰고 있는 MTS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찾는지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를 가장 또 많이 쓰시니까 네이버로 가서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종목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주가 동향이랑 옆에 시가총액이라던가 PER, PBR, 밸류에이션 표들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로 내려가면은 뭐 뉴스나 이런 다양한 것들도 있지만 종목 분석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주주 현황이랑 기업 개요,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뭐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들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사실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다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위에 것들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파이낸셜 서머리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은 연간으로 같이 볼게요. 위에 뭐 매출액이라던가 손익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뭐 자산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맨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DPS,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과 관련해서 고배당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에 포함이 되고, 그 기업들은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배당 성향을 어디서 확인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배당금을 어느 정도 주는지도 확인해보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이버 증권에서 찾았었던 현대차 연간 보고서를 보고서 어떤 지표를 우리가 보는 게 배당주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연간 보고서를 보면은 제가 맨 아랫부분에 DPS,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DPS를 보면은 최근 기준으로는 주당 10,000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왔어요. 근데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업황에 따라서 이 배당금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2021년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친환경 정책 때문에 수익 많이 누렸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차질도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호황기를 누리다가 작년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DPS도 마찬가지로 호황기에 접어들수록 올라갔다가 약간 또 업황이 꺾이면서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도 나와주고 있고, 배당 수익률 측면으로 보자면 현금 배당 수익률이 5%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3%대까지 떨어졌죠. 사실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서는 배당금을 비교적 많이 주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에 대한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30%에서 60%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는 30%까지는 되진 않고 20%대 수준이지만, 저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자동차 말고도 지금 로봇 사업이라던가 신규 모멘텀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당금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는 이제 배당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장률이 있잖아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무조건 좋은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 라는 좀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최근에는 배당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종목을 좀 좋아하시는 성향도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한다면은 무조건 배당금이 증가하는 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주가가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성장성도 갖고 있어야지만 주가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배당 성장률도 같이 동반하면서 수익률도 유지가 되는 거는 좋겠지만, 그 이익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 성향이 너무 급격하게 높아진다거나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배당 컷에 대한 우려까지도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되 배당 성장률이 급격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좀 꾸준히 나타나는 종목들로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지표를 보기보다는 다양하게 다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다른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성장률, 그리고 배당 성향, DPS까지 따져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시가 현대차 우라던가 현대차 보통주의 재무제표 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지표 삼아서 같이 공부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미국 주식 중에서 코카콜라 있잖아요. 네. 코카콜라도 배당주로 되게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코카콜라 우리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그때 샀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현타가 스타벅스도 그렇고 코카콜라도 그렇고 배당 성장주로 유명한 종목이어서. 맞아요. 오늘부터 그럼 커피 안 드시고 한 줍씩 사는 걸로. 그것도 좋네요. 제가 근데 코카콜라를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존슨앤존슨하고 코카콜라가 좀 유명한 대표적인 개별주들 중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코카콜라 배당 수익률 2.79%. 그러면은 고배당주라고 하긴 어렵겠네요. 보통 4%라고 잡으셨죠. 한국 기준 4%인데 근데 미국에서 더 줄걸요 아마? 이것보다. 얘는 뭐 분기 배당인가 그럼? 우리는 1년이잖아요. 현대차는 현대차 분기로 분기예요? 네, 주고요. 삼성전자도 분기로 주는데 대형주가 아니면은 연간마다 주는 기업들이 대부분, 안 주는 기업도 많고. 또 그 워런 버핏이 투자를 맞아요. 올해 한 코카콜라도 분기마다 주네요.
분기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그냥 배당주를 찾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3%, 4%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 수익률 3, 4%대를 찾아요.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것들을 보는데 사실 뭐 30% 이상인 것들이 좋기는 하겠지만 현대차의 경우에도 30%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한 25%에서 30% 정도 하는 기업들을 좀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이게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열어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재무제표를 보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또 많이 보는 저평가 지표 PBR, PER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PBR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같이 봐야 되냐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해서 높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가서 적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현재 주가가 지금 고평가돼 있는지 저평가돼 있는지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PBR이 보통 통상적으로 1배 미만일 때 저평가돼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PBR도 같이 겸해서 본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배당 수익률이 3, 4%대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게 고배당주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 한 20%에서 30%대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PBR 보면서 저평가돼 있는지 고평가돼 있는지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하고요. 조금 더 딥하게 본다면은 이제 배당금을 꾸준히 뭐 5년 이상 주는 기업이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한다면은 뭐 배당 컷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금융지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금융지주를 보면은 여기서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서 내려가면은 이제 파이낸셜 서머리가 있고 연간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연간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일단 뭐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 2024년, 2025년 추정치가 나오는데요. 4%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 4%대에 해당이 되고요. 배당 성향이 30%대입니다. 이것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PBR의 경우에도 0.63배, 1배 미만인데 이게 지주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지주사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더블 디스카운팅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1배 미만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별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배당주로서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꾸준히 배당금을 줬는지잖아요. 그걸 확인할 때는 DPS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근데 DPS로 봤을 때 최근 5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했던 내역이 있어서 배당금, 뭐 배당 컷에 대한 우려는 적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안 주면 0 뜨는 거예요? 아예 그냥 공란으로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PBR 그거는 1 미만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급적 더 낮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사실 업종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은 AI 관련된 종목들은 성장주다 보니까 PBR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대체로 평균적으로. 근데 이런 에너지 종목이라던가 뭐 철강주, 성숙산업에 속하는 종목들은 대체로 PBR이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대신에 뭐 배당금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많아서 사실 고배당주들은 그런 성산업 쪽에 많이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일단은 1 미만인 걸로 찾아라. 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요거는 적자 기업이에요. 보시다시피 보니까 여기 0이라 써있네요. 콘텐트리 중앙이고요. 옛날에 그 JTBC 맞아요.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적자이고 빨간 색깔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현금 DPS 0 준 적이 없고 최근 5년 동안 PBR도 이거는 사실 형성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안 주는 거니까 애초에 배당주로서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예전에 제가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를 추천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도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이 막 3-4배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종목이 이런 종목이었었어요. 지금은 절대 쳐다도 보지 않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 삼성물산 되게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정리하긴 했는데 다시 살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삼성물산 너무 그러니까 뭐 지금 항공우주 사업도 하고 방산도 좀 다 관여가 돼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 중에서는 지주사에 좀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지주사 쪽에 사실 국내 배당주에 속하는 산업들이 조금 적응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 4가지로 추려서 볼 수가 있는데 지주사 아무래도 뭐 제도적으로 지금 더블 카운팅 이슈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뭐 자사주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서 소각까지 하게 되면 주주 환원 기대가
크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뭐 장기적인 재평가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투자를 하기에는 지주사는 그냥 배당주로는 조금은 매력도는 한 중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는 차라리 금융이나 자동차 쪽이 좋아 보이고 금융보다 자동차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수출 산업이 주력이기도 하고 그만큼 현대차가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기업이기도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재무제표 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배당금을 줬던 이력들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배당 컷이라던가 뭐 갑자기 배당금을 안 준다거나 그런 이슈가 당장 생기기엔 어려운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이 4개 산업 중에서 매력도가 높은 거 순위로 꼽자면 저는 자동차가 제일 높은 순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 뭐 현대차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종목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중형주 중에서 SL 한번 오. 검색해볼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반응도가 너무 그 매력적인 종목이죠. 건전한 종목이죠. 좀 많이 들고 계셔. 아니 SL은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도 오늘 뭐 최근 주가 흐름만 봐도 좋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종목 분석 들어가서 같이 볼게요. 이것도 내려가서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2%에서 3%대네요. 고배당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피 169위 정도면 중형주급인데 중형주 중에서도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꽤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PBR도 1배 미만이고 배당 성향은 18% 정도. 최근에 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 4분기 기준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증가했네요. 매출액 같은 경우. 영업이익도 200억 늘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로봇도 엮여져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관련주로. 제가 알기로 얘가 고객사가 현대차로 알고 있어서 네, 맞아요. 현대차 성장에 따라서 같이 또 올라가는 종목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2시간 촬영한 동안 제일 업된 가장 행복해 보이셨다. 진짜 제일 그러면 제가 배당주를 하려고 해도 무슨 배당 컷? 그런 거 있어서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배당 컷이 뭐예요? 상상태지 그런 건가요? 배당 컷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배당금을 주다가 갑자기 멈춘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주던 배당금보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배당 컷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기에는 공시가 뜨기 전까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익이 찍히는 거라던가 뭐 현금 흐름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는 방법을 3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재무제표에서 이익 현금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 이게 현금 흐름을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난다는 거는 영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계속 유입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히 유입이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배당 컷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번째라고 한다면은 배당금을 많이 주는데도 뭐 차입금이 증가한다거나 부채 비율이 막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에는 배당금을 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재무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입금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증가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100%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 편인데 100% 미만인 기업인지도 같이 확인을 한다면은 우리가 배당 컷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현대차를 예시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서 내려가면은 이게 요약본이 있는데 여기 뭐 이익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라던가 뭐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현대차는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아마 이게 선수금 대한 것들까지 반영해서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은 사실 부채 비율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 무난한 편인데 중형주 같은 경우는 그 100%가 넘으면은 조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SL을 기준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SL. 요거는 SL이라는 기업이고요. SL을 보면은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부채 비율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건전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증권사마다 계산하는 게 다르기는 한데 9,000%가 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유보율이 많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부채 비율이 적은 기업일수록 뭐 무차입 경영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서 배당금을 줄 때 이거는 충분히 부담이 되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지 같이 병행을 한다면은 배당 컷에 대한 우려는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뭐 이 같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실적주 선정하는 기준 중에 이제 4가지를 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소한 3년 연속 이상 증가하고 있는지 꾸준하게, 그다음에 유보율이 1000% 이상, 그리고 부채율은 100% 미만. 그러니까 이 정도를 최소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렇게만 걸러도 걸러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뭐 적자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저는 쳐다도 보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랑 기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그 혼쭐 나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왜냐면 하나 그 때려 맞으면 맞아요. 그 기준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거 때려 맞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은 정말 날아다니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도 현금 유보율 이 높은 거 하나만 믿고서 우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 현금 유보율이 높다 보면 M&A가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신사업을 할 수도 있고 R&D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이제 빚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유보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좋은 실적주를 가리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편에서는 좋은 배당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 배당주를 고를 때는 3가지를 먼저 봐라.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배당 성역이 30%에서 60%면 좋겠지만 저는 기준을 20%까지 낮췄어요. 그 기준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DPS를 보면서 이 기업이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했는지 내역까지 같이 확인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배당주를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배당 컷 없는 배당 투자 가능하시다는 거죠? 주식에서는 100%가 100% 없어요. 그렇죠. 네, 높은 확률로 가능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3가지에다 추가적으로 실적주 기준 요건까지 맞춘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편에서는 혹시 어떤 내용 다루실 건가요?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3편에서는 ISA 계좌를 활용한 절세 전략 그리고 연금 저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